한때 이 말이 투자 커뮤니티의 진리처럼 통했습니다. 코스피에 돈 넣으면 바보 취급받았고 엔비디아, 테슬라 못 사면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2024년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였어요. 그런데 2024년 말 코스피는 2360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5일 코스피는 8000을 돌파했어요. 14개월 만에 약 20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증권사 목표치는 줄줄이 상향됐고 JP모건은 강세 시나리오에서 코스피 10,000까지 제시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완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26년은 코스피가 S&P 500보다 낫다. 근데 이 말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올랐으니까 나온 사후 해석일까요? 오늘은 찬성 측 근거, 반론, 그리고 실제로 내 계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 주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대 S&P 500 논쟁은 진행형이에요.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낙관론 측 핵심 주장, LS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게 있어요. 코스피는 지금도 글로벌 대비 저평가 상태다. KDI도 같은 말을 했어요. 상법 개정과 밸류업으로 지배구조가 바뀌면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반도체 이익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코스피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슈퍼리치 투자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45.9%가 코스피 4500 돌파를 전망했고 그중 32.1%는 5000 시대까지 기대했습니다. 조사 시점이 코스피 8000 이전이었으니 이미 초과 달성된 거예요. 반론 측 핵심 주장, 메리츠증권은 상고하저 흐름을 전망했어요. 상반기엔 강하지만 하반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S&P 500은 6년 연속 이익 증가 모멘텀이 살아있고 AI 빅테크의 투자 사이클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는 시각도 있어요. 상법 개정은 됐지만 실제 기업 행동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전에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코스피가 왜 오랫동안 외면을 받았는지를 짚어야 하겠죠. 이걸 모르면 지금 상승이 진짜인지 버블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코스피의 고질병은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이 실적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주가에 거래되는 현상이에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비슷한 실적의 미국이나 대만 반도체 기업보다 PER이 훨씬 낮게 형성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세 가지예요. 첫째, 오너 일가 중심의 지배구조입니다. 대주주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보다 경영권 유지를 우선시해서 소액주주들은 이익을 나눠받지 못했어요. 둘째, 낮은 주주 환원율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미국 기업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북한 리스크, 중국 경제 의존도, 반도체 사이클 집중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자본시장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요인이 수십 년간 코스피를 실적 대비 낮게 묶어놨습니다. 2024년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도망간 건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코스피가 단순히 오른 게 아니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가 생겼거든요. 첫 번째 변화, AI 반도체 랠리. 엔비디아가 AI 칩 수요를 폭발시키면서 HBM 메모리 수요가 폭등했어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72%까지 치솟았고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반도체 업종 하나만으로 코스피 기여 수익률이 7.2%에 달할 거라고 봤어요. 코스피 상승의 엔진이 마련된 거예요. 두 번째 변화,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 2026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했고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했어요. 쉽게 말하면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무시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156개의 상장 기업의 2025년 상반기 평균 주가 상승률은 30.9%였어요. 코스피 전체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증권가에선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어요. 세 번째 변화, 외국인 자금 귀환.
2025년까지 외국인은 한국을 팔았어요. 38조 원을 던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흐름이 바뀌었어요. 2026년 5월 4일 단 하루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9,457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2026년 대한민국 투자 서밋 이후 월가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코스피가 올랐다고 S&P 500이 멈춘 건 아니에요.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S&P 500 지수는 7,473포인트예요. 3년 연속 두 자릿수 랠리를 달성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S&P 500 EPS가 30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할 거라고 봤어요. 6년 연속 이익 증가 전망이고 이건 1994, 2000년 이후 최장 기록이에요. 통신 서비스 섹터는 2025년 한 해에만 32.5% 올랐고 IT 섹터도 24.7%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알파벳, 메타가 여기 포함돼 있어요. 미래에셋 분석에서도 코스피냐 나스닥이냐 질문에 두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한쪽은 코스피 구조적 상승에 무게를 뒀고 다른 쪽은 AI 모멘텀이 지속되는 한 나스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전략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S&P 500은 버블이 아니다. 다만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면 2026년 하반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즉 멈춘 게 아니라 변수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개인 투자자 절반은 여전히 손해를 볼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코스피 8,000은 착시입니다. 8,000이라는 숫자가 시장 전체가 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 코스피 8,000을 만든 건 반도체, 방산, 조선 딱 세 섹터예요. K방산 ETF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만 117%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수주, 일부 바이오, 소형주들은 지수가 8,000을 돌파하는 동안 오히려 빠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그쪽이었다면 코스피가 역대 최고를 찍는 동안 내 계좌는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지수가 오른다고 내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둘째, 환율이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코스피는 원화 자산이에요. 코스피가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기준 실질 수익률은 훨씬 낮아집니다. 2024, 2025년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 수익률은 원화 기준보다 크게 줄었어요. 반면 미국 주식은 달러 자산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가요. 즉, 코스피가 수익률 경쟁에서 이기려면 환율 하락까지 함께 잡아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이에요. 코스피 숫자만 보고 들어갔다가 종목도 틀리고 환율도 불리하게 움직이면 지수는 역대 최고인데 내 계좌는 손실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그게 지금 절반의 투자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결국 이 질문은 코스피냐 S&P 500이냐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언제 얼마나 살 것인가? 코스피가 구조적으로 달라진 건 맞습니다. 상법 개정, 외국인 자금 귀환, AI 반도체 랠리, 이건 사후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변화예요. 지수를 이기는 건 지수를 사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코스피 1만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 시장이 흥분할수록 이면을 봐야 합니다. 뒷면에 뭐가 쓰여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코스피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